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이 반도체 투톱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6,000선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투자스쿨 시간에서 섹터별 전략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투자스쿨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네, 오랜만에 식품주입니다. 음식료 실적 기대와 배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식품주들의 주가 특성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사실 식품 시장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 신입 브랜드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소수 브랜드가 이 식품주에 들어가게 된다면 승자 독식 구조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는데요. 뭐 과자라든지 아니면 라면이라든지 생각나는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듯이 이렇게 몇 가지의 소수 브랜드 중심으로 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인지라든지 글로벌 유통망에 안착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명 주기가 수십 년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좀 배타적인 그런 시장이지만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장 궤도에 진입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기 확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식품주들 어떤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을지 주가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사실 대장주가 삼양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양식품이 가장 위쪽에 보이는 남색 차트입니다. 사실 9월 11일까지는 고공행진하는 주가의 모습이었고요. 주가도 100만 원대를 훌쩍 넘게 되면서 황제주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9월 10일이 신고가 경신 이후에는 주가가 꾸준하게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사실상 이 전반적인 실적을 살펴보시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조 3,5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이상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239억 원으로 50%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분기와 대비했을 때 이 매출에 대한 성장률이 한 0.9% 정도였기 때문에 성장률이 정체된 것이 아니냐 외형 성장세에 대한 둔화 우려가 생겼고요. 이후에 주가는 회복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하락 흐름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래쪽으로 다른 업체들을 보시면요. 농심과 오뚜기, CJ제일제당, 오리온 같은 업체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하늘색 차트가 최근에 흐름이 좀 눈에 띄실 것 같은데요. 이 차트가 바로 오리온입니다. 제과업체들이 최근에 반등하는 주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리온이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1,6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성장했고요. 러시아를 포함해서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대폭 상향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오리온의 주가가 최근에 위쪽으로 차트를 꺾고 있다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다만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셨을 때 이 대장주인 삼양식품도 꺾이는 추세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그다지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뤄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사실 식품주에게 또다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또 원재료 가격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맥이나 파묘, 원당, 알루미늄, 은인비까지 2024년 대비는 그래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점차적으로 원재료 차트는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곡물 가격이 소급이 안정화되면서 고점 대비했을 때 하향 안정화 추세가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만 또 환율 상승은 수출주에 유리하다 보니까 음식료도 한 섹터 내에서 약간씩 구분이 있다는 점, 내수주라든지 수출주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바로 관세 무효화 판결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주들에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주요 수출 품목이 그동안 FTA에 따라서 관세가 면제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호 관세 이후 이 부담이 좀 증가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짐을 좀 내려놓게 됐고요. 이 관세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비용 부담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개선됐을 때는 매출에 대한 상향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최근에 관세와 관련된 판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식품주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전략과 종목까지 연결해 드리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식품주 첫 번째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식품주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 비교적 사실 반도체에 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의 움직임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꼬리를 들고 있는 음식료주들입니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살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특징으로 봐야 될까요? 네, 식품주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식품 음식료 섹터인데요. 1월 달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2월 달에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좀 전에 오리온도 보여주셨는데 이 몇몇 이 기업들이 식품주 중에서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줬던 삼양식품이 사실 이렇게 많이 급등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식품주도 반도체에 좀 가려져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 코스피 지수 오늘 5,900도 넘어갔었는데 식품주도 상당히 좋은 지수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올라갔느냐? 사실 식품주 4분기 실적 좀 부진하거든요. 대체적으로 4분기 실적 부진하지만 올라가는 이유가 최근에 올라가는 섹터들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섹터들은 업종별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가장 앞서서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외를 살펴보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 안에 잘 끼어들면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월에 배당 관련된 결정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앞두면서 배당 관련 기대감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식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상호관세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삼양식품 주가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죠. 미국의 공장을 짓는 이유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서 잘 팔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었는데요. 사실 미국에 공장이 없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위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삼양식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해질할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삼양식품의 주가가 오늘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삼양식품이 또 바프라는 견과류 중심이 된 이런 기업이죠. 이 회사를 좀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이런 이 얘기들도 좀 돌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식품주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더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이 내수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라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영역을 개척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글로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선 우주로 수출할 수는 없죠. 여기에서 글로벌 수출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품목 외에 다른 품목들까지 포트폴리오를 더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의지를 사실 보여주는 이런 이 기대감이, 이 지분 인수설이 여기까지 또 확장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지분 인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또 한 번 확장이 된다라면 여기에서도 식품주의 한 가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식품주는 어찌됐든 배당 관련 기대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1월달, 2월달, 특히 2월달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또 배당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식품주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수출주로 조금 더 변보를 하려는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전반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교시 투자 포인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식품주 4분기 실적이 어땠는지와 그리고 26년도 실적이 어떨지 이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4분기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안 좋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살펴보실까요? 네, 식품주가 내수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내수에 갇혀 있을 때는 주가도 갇혀 있었어요. 국내밖에 못 판다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이 중국만큼 커다란 소비시장은 아니죠. 일본보다도 작습니다. 소비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제약을 탈피하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죠. 방산주도 그렇고요. 식품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요.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서 모멘텀이 확장이 됐고요.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만 어찌됐든 식품주들 국내가 베이스고요. 이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까지 올라가는, 물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어찌됐든 국내가 중요한데 국내 내수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내수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실적이 내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요. 근데 수출이 삼양식품만큼 잘 되고 있지 않다라면은 내수만으로는 실적 부진을 피하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수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회사 매출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가 부진하다. 그러면 수출만으로 상승시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고요. 일회성 비용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희망퇴직도 있었고요.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작용을 하면서 일회성이지만 어찌됐든 4분기 실적의 부진함으로 좀 작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4분기 실적 부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바이오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식품 기업들도 다수 있죠. 근데 바이오 쪽이 좀 부진했어요. 바이오에서 겹치는 부분이 중국 쪽과 사업이 많이 겹치는데 중국은 항상 태양광도 그랬었지만 이 가격적인 면에서 국내보다 훨씬 유리하죠. 이런 모습들이 중국에서 좀 치고 들어오면서 바이오가 부진했었고 또 주류업계가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주류업계 같은 경우도 경기 부진, 내수 소비 부진 이런 부분들과 같이 겹치면서 주류업계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면서 바이오와 주류업계가 특히나도 더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 1분기 26년도부터 좀 바라본다라면은 25년도 4분기와는 확연히 좀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26년도에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도 부진했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내수 부진과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회성 비용은 어찌됐든 한번 털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더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26년도에 내수가 25년도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25년도 혹은 그 이상을 내수에서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내수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수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수출에 대한 판매 비중은 26년도에 더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26년도에 더 늘어나거나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실적보다는 26년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1분기에 중국과 미국, 중국 같은 경우 춘절이 있을 거고요. 미국, 유럽, 이런 중국, 미국, 유럽 쪽으로의 해외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수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수출에 대한 물량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음식료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월달, 2월달, 길면 3월달까지가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시기입니다. 특히 2월과 3월달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져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음식료에 대해서 25년도보다 26년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좋은 이유 중에 26년도의 호실적 그리고 플러스가 배당이죠. 근데 이 배당이라는 부분들은 3분기에는 좀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3월달 이후에는 배당 관련 기대감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달까지는 배당 관련된 기업들로 같이 보시고요. 3월 이후에는 오리온과 같은 주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식품주 중에서도 성장주로 관심도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내수라든지 좀 털어내는 모습들도 있고요. 여기에 해외와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와 이 수출 시장까지 다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식품주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호조도 조금 더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당에 우선 포커스를 좀 더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확실히 26년도보다는 좋아지는 이런 실적 개선,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식품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인 배당 그리고 실적까지 개선된다고 하니까요. 음식료주들 그러면 어떤 종목들 순위가 좋을지 전교석차 만나보도록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는 음식료품에서 최근에 좀 이렇게 4분기 실적 이후에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개선과 관련돼서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쪽에서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생기다 보니까 관련된 이 수출까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실적 개선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목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석차 시간이고요. 4등과 5등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농심 그리고 오뚜기입니다. 이 두 종목은 좀 생각보다는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종목의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생각보다 낮은 위치였던 이유는 수출이 조금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내수 중심이죠. 굉장히 내수 쪽에 포션이 높은 그런 기업인데 라면과 즉석밥을 중심으로 해서 1분기부터는 해외 실적이 좀 성장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가가 굉장히 심심했어요. 식품주, 이전의 식품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얇은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1분기부터는 라면, 즉석밥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뚜기, 5등 종목으로 좀 잡아봤고요. 농심 같은 경우도 사실 오뚜기 차트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 낮은 쪽에서 주가가 아래쪽에서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농심은 생산량이 좀 부족했죠. 캐대언에 대한 이런 이 관심도 그리고 호재를 온전히 다 받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26년도부터는 증설된 공장에서 생산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요. 이런 증설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26년입니다. 이 증설된 공장으로 나타나는 해외 매출 성장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사실 투자 포인트가 오뚜기와 농심이 좀 비슷하죠. 근데 농심이 좀 더 라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4등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국내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포트폴리오로 좀 변신하고 있는 기업 오뚜기도 알아봤고요. 이미 해외 쪽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지션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농심까지 4등과 5등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3등 종목입니다. 보여주세요. 제과업체네요. 오리온 조금 전에 또 주가도 최근에 상승세를 잘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리온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0만 5천 원 정도에서 금년에 주가가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조금 하락을 하면서 13만 5천 원이지만 장중에 14만 원까지 넘어가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12월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12월에 상당히 장사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월에 매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26년도에도 큰 폭의 매출액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매출 일어난 만큼 사실 25년도에 이익단이 같이 좋아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익단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오리온이 보여줬었는데 26년도는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매출액 성장률보다 이익의 성장률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외에 대한 부분들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매출이 본격적인 영업이익단으로 기여를 한다. 그래서 26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이익 증가율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3등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과 관련돼서 좀 탄탄하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으로 3등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등 종목 확인해보죠. 보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최근에도 좀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한 4% 정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사실 CJ 프레시웨이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업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조금 낮아요. 그렇지만 주가의 상승률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상승, 오리온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그동안의 사업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은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매출액에 대한 캐파를 좀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켓보로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이 온라인 사업에 대한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대부분이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 해외 포션이 늘어난다 이런 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해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CJ 프레시웨이는 매출액과 이익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커지기 때문에 26년도도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수에서 이제 바깥쪽 수출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CJ 프레시웨이는 이 오프라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인수를 통해서 온라인 사업에 진출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등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역시나 대장주 삼양식품이 1등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네, 삼양식품이 사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만 했었죠. 그래서 9월까지 166만 원 그러면서 200만 원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더니 장중에 사실 100만 원 언저리까지 터치를 하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이런 해외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물량이 부족하고
하거든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른 나라에서 재고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물건이 그만큼 잘 팔린다라는 얘기죠. 공장이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하면서 기존 가동을 하려고 했었던 그 시간보다도 더 앞당겨서 공장을 가동할 만큼 많은 부분들이 물량이 많이 쇼티지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가 떨어졌던 부분들은 이때부터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좀 쏠려 있었죠. 그래서 실적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양식품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26년도도 여전히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공급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종류만 달랐지 반도체도 굉장히 타이트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격을 더 올리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수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26년도도 호실적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도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준비를 오늘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의 가격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삼양식품 주가가 최근 들어 조금씩 조정을 받았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최근 들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이전 고점 부근이죠. 1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전 고점 부근인 150만 원 선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삼양식품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자스쿨 시간 오랜만에 식품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내드렸던 숙제정답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 평가 반영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네, 내년이라고 하고요. 올해 운용분을 내년에 평가하면서 반영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도 숙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 적자였던 식품주 어디였을까요? 1번 삼양식품, 2번 오리온, 3번은 빙그레입니다. 내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